파트 3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파트 2에서 배웠던 타이타닉 데이터들을 이제 좀 더 하나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트 1에서 배웠던 실제 생존 여부를 P 클래스하고 성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또 데이터 관점에서 실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실습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생존 여부를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을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가로축은 나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냥 생존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은 생존을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뭐죠? 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생존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제 20대, 40대 요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 분포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이는 상관없이 거의 생존이나 그다음에 생존하지 못한 경우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규어 그다음에 AX 그죠? AX 하고요. PLT 서브 플롯 이렇게 해서 이게 원바이원이니까 하나죠. 하나로 그린 거고요. 피규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도 좋고요. 안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SNS 즉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KDE 플롯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density 관련된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제 명시를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쓰겠어요? 서바이브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요 놈이 이제 1인 경우죠. 1인 경우. 자, 1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의 나이를 우리가 보고요.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x 액시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는 똑같고 실제로 실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걸 PLT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hat is your 여기가 뭐 들어갔네요. 이렇게 여기가 가로인데 아이고 이렇게 잘못 치는 경우가 많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요 레전드를 넣어서 서바이브드 1, 서바이브드 0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레전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0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콤마도 빼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여기에 서바이브드라는 형태들이 이제 좀 더
그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 3분에 걸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자, 잘 마무리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이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이도 이제 아까 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뭐 P클래스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클래스별로 1등급에 탄 사람, 2등급에 탄 사람, 3등급에 탄 사람 이것들을 나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포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지금부터 한 3분, 5분 정도 한번 해볼까요? 5분 정도에 걸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한글이 깨지니까 한글 문제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명시했던 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한글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고 있죠? 예.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이 범위에 따른 생존 비율을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로축은 나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 그 다음에 50, 75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생존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결과를 보시면 나이가 이제 뭐 굉장히 어린 0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은 거의 생존율이 뭐 1 정도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75세 같은 경우가 제일 낮게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는 생존율이 반비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시고 실제 생존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계산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율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forloop을 통해서 1세부터 80세까지 79세까지죠. 79세까지 forloop을 통해서 이 cumulated survival ratio append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 그림에 플롯 그림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각화해서 보느냐. 그러면 그런 시각화한 결과들이 어떻게 또 실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에 적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또 보면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P클래스,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쵸? 탑승, 등급, 그 다음에 실제 성별, 구분,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 즉, 얼마나 서바이브가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 생존 여부는 여기 색깔로 이렇게 0, 1.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생존하지 못한 경우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한 것들인데, 그 형태로 보여주면서 P클래스하고 나이하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해석을 해보면 1등급에 탑승한 사람의 나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등급에서 실제 생존한 비율이 주황색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실제 많이 이렇게 살았다, 상대적으로 많이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거기도 실제로 이제 보면 20대, 30대, 40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생존율이 높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등급의 사람들을 보시면 실제 그 파란색이 굉장히 볼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별로
아주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등급의 사람들이 거의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것도 결국 뭐 탑승 인원이 20대, 30대가 많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생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 같은 경우를 보시면 생존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20대, 30대 사람들이 많이 생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위에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C본 네트워크에 비올린,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린 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사용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시죠. 자, 잘 되고 있죠? 예, 아주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실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시각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승한 항구에 따른 생존 비율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임바크드라는 그런 필드인데, 이 C타입, Q타입, S타입에 따라서 생존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C타입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타입, 그 다음에 S타입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상황을 이제 알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3분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현을 해서 생존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바크드 관련돼서 우리가 몇 명이 탐색했는지, 그 다음에 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생존 여부까지 이렇게 다 표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클래스에 몇 명이 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죠. 여기 보면 임바크드하고 카운트, 승객의 인원을 보면 S클래스, S임바크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탔다는 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Q 쪽에서는 제일 사람이 적게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바크드에서 실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S에서 남성이 월등히 많이 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보면 임바크드에서 여러분들이 생존 여부를 보면 S 임바크드에서 탄 사람이 생존율이 이제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임바크드에서 3등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탑승구에서 탔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카운트 플롯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마무리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SIB, 그 시블링, 형제하고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 가시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밀리 사이즈를 우리가 새로운 필드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타이타닉 데이터 패밀리 사이즈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패밀리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라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판다스에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sieve sp 그 다음에 플러스 데이터에 그 다음에 이제 p arc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패밀리 사이즈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밀리 사이즈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 패밀리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탑승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패밀리 사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또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다양한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것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또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한 부분들이 아주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파트에서 배운 그런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어요? 그렇죠.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분석하는 목표하고 데이터 필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 관계가 하나의 데이터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실제 목표로 하는 서바이브드라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항목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렇죠. 자,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배웠지만 패밀리 사이즈를 가지고 한번 또 해본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 다음에 탑승구가 어느 형태에서 탑승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탑승했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 생존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탑승구의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 등급을 실제 많이 탔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 실제 종속 변수를 뭘로 잡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생존 여부였죠. 서바이브드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들, 그 다양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별,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탑승 등급, 그다음에 탑승 지역, 이런, 그다음에 패밀리 사이즈,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어떠한 영향이 생존 여부에 있는지 이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적 그 데이터 분석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특정한 문제들이 주어질 거고 데이터가 주어질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